안녕하세요. 15kg 감량에 성공하고 유지어터인 제로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2026년 세워놨던 목표 다이어트를 위해서 올리브유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올리브유 올바르게 먹는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올리브오일 좋다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먹고 계신 분들이 참 많죠? 제가 이거 올바르게 먹는 순서 정확히 알아보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먹는 순서를 잘못 먹었더니 트름나고 속이 불편했다? 요거트 먼저 먹고 한 30분 뒤에 올리브오일 먹어도 되나요? 기상 후에 올리브유는 언제 먹어야 될까요? 이처럼 올리브유는 같은 걸 먹어도 순서에 따라서 속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냐? 그 순서 어렵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순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 기본 방법을 바치고 이제 좀 더 본인에 맞게 조금 조정하시면 되는 거죠. 이 방법대로만 드시면 속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다이어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 아침 드실 때 가장 무난하고 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순서는 이건데요. 첫 번째, 이 따뜻한 물. 두 번째, 이 유산균. 세 번째, 이 올리브오일.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올리브유 드실 때 이 레몬즙도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이 순서만 기억하셔도 아침 공복 루틴을 훨씬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왜 이 순서가 좋은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밤에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땀과 호흡을 통해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는데요. 보통 자는 동안에 약 500ml 정도의 수분이 나가기 때문에 아침이라면 저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기상 직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먼저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주고 또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데 정말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따뜻한 물 한 잔이 몸을 깨우는 시동 버튼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 유산균인데요.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서 도달해서 장에 정착을 해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유산균이 장까지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위산인데요. 위산은 원래 음식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가리지 않고 살균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위산이 많이 분비된 상태라면 유산균을 먹고 장에 도달하기 전까지 많이 죽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유산균을 아침 공복에 먹으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특히 따뜻한 물을 먼저 마시면 위산도 살짝 희석되고 또 소화계도 가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기 훨씬 편해지죠. 그래서 따뜻한 물, 유산균 이 순서가 가장 기본적인 공복 루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바로 올리브오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오일 몸에 좋으니까 제일 먼저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유산균보다 뒤에 먹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름을 바로 먹어버리면 위장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라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울렁거림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위장을 먼저 깨우고 유산균을 섭취한 뒤 조금 시간을 두고 올리브오일을 먹는 루틴을 되게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아침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위장 부담을 줄여서 올리브오일을 훨씬 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유산균을 먹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난 뒤에 올리브오일을 마십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도 좋은데요. 보통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 드셔보는 분들은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먹지만 올리브유를 먹을 때 레몬즙을 함께 섞어서 마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먹는 것을 올레샷이라고 부르죠. 올리브유는 지방 성분이고 레몬즙은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먼저 레몬즙에는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이 성분들은 면역 기능을 돕고 또 피부 건강도 유지하게 도와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또 일부 연구에서는 레몬의 폴리페놀 성분이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지방 소화가 더 원활해지고 또 위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레몬즙을 함께 섞으면 이 올리브오일 특유의 그 느끼함이 줄어들어서 섭취가 훨씬 편해지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 올리브오일 한 스푼, 레몬즙 한 스푼 정도로 섞어서 먹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속이 예민한 분들은 레몬즙을 무리해서 먹을 필요 없어요. 레몬즙은 이렇게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먹었을 때 속이 굉장히 쓰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레몬즙 없이 올리브오일만 드시거나
아니면 1대1 비율이 아니라 조금만 타서 이 상쾌함만 누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제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올리브오일은 건강한 지방이 맞지만 또 무작정 많이 먹으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올리브오일 한 스푼에는 약 80칼로리에서 100칼로리 정도의 영양이기 때문에 이 공복 아침 루틴으로는 한 스푼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늘리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오일 먹는 루틴, 따뜻한 물, 유산균,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입니다.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추가할지 여부는 본인 상태에 맞게, 본인 입맛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순서만 잘 지켜도 속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올리브유를 훨씬 편하게 드셔가지고 다이어트 효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공부하고 또 제가 경험한 여러 다이어트 이야기 많이 알려드릴게요. 건강하게 살 빼는 법 더 알고 싶다 하시면 지금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